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권동훈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저희 이제 화요일 날 함께 해주시면서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워런 네. 버핏이 계속 워런 버핏이 샀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지분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라고요. 네. 음. 제가 최근에 가장 불안한 뉴스가 네. 바로 이 뉴스입니다. 뭐요? 워렌 버핏이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네. 주주 서한에서 네. 본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업이 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주주 서한이 발표되고 나서 몇 주도 안 됐어요. 한 2주, 3주 됐나?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뛴 종목이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2주 사이에. 근데 하필이면 그 종목이 정유주라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옥시덴탈 같은 이런 정유주들이 네. 결국 유가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샀다는 말 자체가 유가가 더 오를 거라는데 아,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시다. 네, 맞습니다. 유가는 정말 여기도 너무 힘든데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주유하는 거를 어제 주유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금 네. 거의 이제 100km 미만으로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저는 딴 데서 주유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서울 마포 뭐 여의도 아. 요 근처에서 주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네. 되면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정말 기름가 얼른 떨어져야지 뭐 개인적인 가계 경제에도 그렇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을 되찾을 텐데 자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유가나 에너지 기업 관련한 최근에 몇 년 사이의 추이를 좀 함께 먼저 네네. 볼까요? 화면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유가랑 미국 에너지 기업 비교해 놓은 지금 차트입니다. 제가 네. 5년이라고 했는데 1년 차트고요. 1년입니까? 네, 1년입니다. 최근 1년. 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유가예요. 지금 WTI 선물인데 네. 이게 지금 다른 기업들과 거의 동행해서 같이 그쵸. 가고 있습니다. 음. 파란색 선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만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요 주황색 선만 갑자기 휙 이렇게 뛰어 올랐죠. 이게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고요. 이때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매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한 이유도 뭐 이후부터도 다른 종목들과 그리고 유가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와 에너지 기업의 지금 주가 방향이 지금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기업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유가에 지금보다 추가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거고 에너지 기업도 주가 상승이 더 될 거라는 네. 그런 지금 가정하에 지금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1년 사이 차트를 봐도 에너지 기업과 유가의 흐름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좀 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고 그건 아무래도 버핏의 맞습니다. 효과가 반영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유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들이 좀 많이 분분해요. 여기에서 이제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또 하락할 것이다. 반대로 뭐 러시아 감사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유가가 JP모건 쪽에서는 뭐 $300 이상도 얘기하고 네. 있고 너무나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지금 유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망들이 굉장히 상반되는데 네. 그 JP 모건이 이제 지지난주 이제 주말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만약에 원유 감산으로 보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유가가 성층권을 뚫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가가 이제 $380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에요. 러시아 재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견고한데 만약에 러시아가 서방 특히 이제 유럽 쪽 이제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300만 배럴 정도 감축을 한다라고 하면 유가가 $19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네. 러시아가 지금 하루에 생산하는 양이 1,1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러시아도 1,100만 배럴, 사우디도 한 그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300만 배럴 감축하고 그러면 굉장히 큰 정도거든요. 그쵸. 규모가. 근데 만약에 500만 배럴까지 줄이면 러시아의 재정에 타격이 있을 거예요. 네. 있는데 현재 재정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500만 배럴 줄였을 때 러시아는 그래도 몇 달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유럽은 못 버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러시아가 이 300만 배럴, 500만 배럴 줄일 때 누군가가 과연 이 증산을 해줄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사우디 것도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190달러에서 이제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근데 좀 설득력이 있나요? 러시아가 뭐 워낙 지금 러시아라기보다는 푸틴이 워낙에 네.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500만 배럴까지 감산할 만한 시나리오가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네. 하겠지만 지금 그 서방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한 유가 상한 캡을 지금 그쵸.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푸틴이 얘기를 했죠. 네. 조심해라. 우리가 보복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지금 이미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 보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언급은 한번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네. JP모건은 유가를 380달러까지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때 유가가 60달러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헤드라인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헤드라인만 보고 사람들이 유가의 레인지가 60부터 38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티그룹의 보고서를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네. 어떤 내용이냐면 가계와 기업이 연쇄 파산하는 가장 최악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유가가 60달러대까지 추락한다는 말입니다. 지구가 망하면 60달러 된다 이거잖아요. 그냥 전 세계가 네. 망하면 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가장 시티그룹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베어리시하게 이제 보는 네. 이제 연구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이렇게 슬로우하게 침체가 아니라 완전히 와르르. 침체되면 60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유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티의 얘기는 이거를 유가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거야 라기보다는 네. 정말 다 무너져야지 60달러인데 다 무너질 리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쵸. 유가는 60달러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어서 워런 버핏 앞서서 우리 이제 권동 부장님께서 워런 버핏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이 매수가 굉장히 또 불안하다,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유가 때문일 텐데 굳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뭐 1등 기업이 아니라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요? 워렌 버핏은 지금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쉐브론이라는 다른 큰 기업도 갖고 네.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굉장히 지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이유는 2019년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2019년도에 셰일 오일 1위 업체인 아나다코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요? 맞습니다. 예, 옥시덴탈이 아나다코를 인수를 했는데 얘네가 지금 뭘 갖고 있냐면 파미안 분지라고 있어요. 거기가 텍사스랑 뉴멕시코 그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에너지의 핵심 지역이죠. 네. 거기에 셰일 오일과 가스 채굴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추정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네. 이거는 미국 에너지청에서 지금 조사를 한 겁니다. 2015년에 한번 조사하고 2019년에 또 조사를 했는데 2015년에 조사한 것보다 2019년이 거의 추정 매장량이 2배가 됐어요. 그래서 원유가 463억 배럴 그리고 천연가스가 281조 입방피트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원유만 해보면 네. 현재 유가가 한 100달러라고 봤을 때 463억 배럴 곱하기 100달러면 네. 우리나라 돈으로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6천 조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네요. 네, 안 오시죠? 네, 네. 6천조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쟁 기간이고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100달러 정도 되는데 워렌 버핏이 보기에 100달러보다는 사실 한 평소에는 그래도 100달러보다는 낮았잖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만약에 생각을 하고 네. 50달러 정도 생각하고 추정 매장량도 여기에서 나온 것보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채굴하기 어려운 곳들도 있을 수 있고 추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네. 6천조 원에 아까 100달러에서 50달러면 절반이죠. 그리고 원유가 10분의 1 정도 되면 계산해보면 300조 원 정도 네. 됩니다. 그런데 옥시덴탈이 아나다코를 인수한 금액이 60조 원이에요. 60조 원의 인수를 해서 300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금 가져간 거죠. 싸게 샀네요.
물론 이제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네, 오랫동안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안전마진 개념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시덴탈의 메인 비즈니스도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퍼미안 분지가 지금 굉장히 여기가 여러 네. 가지 이런 원유를 시추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명칭인 맞습니다. 거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미국 에너지청의 이제 최근 자료인데 보시면 퍼미안 분지가 석유 생산도 가장 높고 가스 생산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중요한 지역을 이제 옥시덴탈이 이제 가져간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안전마진으로 이제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어쨌든 오렌 버핏은 유가가 이제 올라갈 거에 대한 지금 베팅을 한 건데 네. 만약에 원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산이 되긴 가스도 그렇고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에너지 가격이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런데 버핏이 돌아가는 판을 보아하니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유가가 계속 더 불리시할 것이다. 네네. 그거를 네.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이유. 네, 이유에 대해서 네. 첫 번째는 바이든입니다. 네. 바이든이 최근에 엑소모빌을 대놓고 저격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너네들 더 많이 번다. 아니 근데 저 말이 좀 웃긴 게 신이 네. 돈을 법니까? 종교가 보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교회가 돈을 많이 네. 버는 소리인지. 그렇게 작심 비판을 하면서 네.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고 생산 빨리 늘려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알래스카 유전 개발도 막 이렇게 진행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업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애매하죠. 증산하기가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걸 다 맞아요. 떠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거든요. 네. 셰일 가스 처음 나왔을 때 10년 전에 채굴 비용 낮아져서 경쟁적으로 생산을 늘렸다가 네. 공급이 너무 과도해서 그쵸. 유가가 폭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어떻게 해준 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M&A를 당했는데 거기다가 지금은 비용까지 높아졌으니 지금 뭐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생산을 하면 우리 돈 남는 거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생산하게 하려면 정부에서 무언가 베네핏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바이든은 대답은 없습니다. 베네핏을 줄 수 없다죠. 지금 여기서 더 베네핏을 주면은 너무 그냥 또 정유 관련된 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요. 네, 맞아요. 또 하필이면 또 바이든은 친환경 쪽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베네핏을 크게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기업도 그런데 어쨌든 이제 증산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증산이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아직은 물음표인데 네. 그만큼 어쨌든 간다라는 거는 뭔가 물밑 작업이 펼쳐진 다음에 보통 가서 이제 악수하고 마무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이제 내일 이제 그 중동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 네. 사실 좀 불안해요. 이게 왜 불안하냐면 분명히 어느 정도 말은 맞춰놓고 가기는 그쵸. 할 거예요. 사인하고 악수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증산을 해라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하루에 1,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는데 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레코드 하이예요. 20년 차트거든요. 20년 차트에 지금 최대치까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뭐 100만 배럴, 200만 배럴을 더 생산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뭐 한 50만 배럴, 30만 배럴 정도는 괜찮겠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 가격을 내릴 정도의 그 정도의 뭔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증산도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도 늘릴 수 없고 근데 여기에서 또 러시아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기적인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전 러시아라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가격의 이제 키를 잡고 있는 그쵸. 키맨인데 힘들고 있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저래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과 동맹국 뭐 나토죠. 그러니까 러시아 유가에 대한 상한을
배럴당 40에서 60달러를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유가가 한 8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절반 정도로 이제 낮추면서 상한을 정하고 러시아가 유가 팔아갖고 돈 못 벌게 이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추가적인 제재하면 국제 에너지 시장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고 실수 저지른 거 이틀 만에 바로잡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가장 지금 우려하는 겁니다. 재정이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러시아가 그렇죠. 복수를 그러니까 보복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지금 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라는 건데, 네. 근데 또 이제 서방,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뒷걸음질 칠 수 없잖아요. 아, 네, 뭐 뒷걸음질을 만약 안 치면 네, 말 그대로 네, 성층권까지 네, 가는 유가가 건가요? 네, 올라갈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해 주신 표에 보니까 원유 러시아 쪽의 원유 수출국가 지역이 지금 유럽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중국 쪽도 많은데, 근데 보면 중국은 어쨌든 러시아와 우방 아닙니까? 네. 그럼 가격 올려버리면 중국하고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 상관없나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안 좋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한테 네. 지금 기준 국제 유가 가격보다 싸게 받나요? 예, 싸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싸게 치가 받겠죠. 그냥 나오네요. 네네. 참나. 네. 이 표를 보시면 이 전쟁 전과 전쟁 후에 지금 수출 국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유럽과 미국은 지금 줄었어요. 지금 양이 줄었는데 이걸 지금 누가 채워주고 있냐면 인도, 중국, 터키가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쟁 전보다 전쟁 후에 수출을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다변화가 됐네요. 네, 더 다변화가 됐고 아휴. 더 건전해진 거죠. 네. 네, 상황이. 그래서 유가도 올라갔으니까 피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판매도 더 많이 하니까 큐도 네.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원가는 똑같으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러시아가 그래서 재정이 탄탄한 이유입니다. 저 돈으로 전쟁하고. 네. 아이고 어떻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 유가의 급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있고. 근데 이 가운데 있어서 버핏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게 네.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매수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죠 최근에. 맞습니다. 음.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 딜레마의 상황을 지금 네. 풀 수 없다라는 거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버핏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2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매수를 해서 3월에도 매수하고 5월에 매수하고 6월에 7월에 여러 번 나눠 갖고 지금 매수를 해서 옥시덴탈의 지금 지분율이 18.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고요. 근데 사실 아나다코 페트롤리엄을 옥시덴탈이 인수할 때 워렌 버핏한테 돈을 빌렸거든요. 아 예, 그래요? 100억 달러 정도 빌렸습니다. 오. 현금을 빌렸고 13조 원 정도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선주랑 워런트를 좀 받았어요. 그 좀 주식 살 수 있는 옵션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을 하면 네. 지금 한 25%가 지금 넘어갈 걸로 지금 와. 보고 있습니다. 엄청 빨리 산 거죠. 근데 더 불안한 건 매수 단가가 낮지가 않아요. 어우 되게 높네요. 50에서 지금 55달러입니다. 도대체 이 목표 주가를 얼마를 보고 있길래 지금 이 가격에 샀는지 지금도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60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어제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59달러, 60달러 이 정도 되는데 네. 매수 단가랑 현재 주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상위 8위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근에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런 버핏은 그러면 이 종목을 네, 단기 관점에서 지금 단타로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기준에서 네. 사실 1년 미만은 어떻게 보면 단타예요. 근데 지금 그렇죠. 보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샀다라는 거는 뭐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가겠다라는 관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게임으로 유명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익 거래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5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 네. 그거 이제 그 이슈를 보고 들어간 거고 이 옥시덴탈 같은 경우도 조금 장기적으로 만약에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구간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쉐브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갖고 있었는데 네.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뭐 짧게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워렌 버핏이라고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사실 부장님 네. 버크셔에서 왜 주주예요. 한 주를 가지고 그 네. 우리 오, 야, 대단하시네요. 이 위원님께서 저희 네.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그 한 주를 얼마 전에 매수를 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투자를 잘 해서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수익률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버크셔에서 왜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좀 내려봐야 될 텐데 네. 말씀대로라면은 버크셔에서 왜 버핏 측에서는 계속 유가의 상방을 더 크게 베팅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 뭐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방송 나와서 뭐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쵸, 수가 없잖아요. 어렵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종목에 이제 접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뭐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워렌 버핏 믿고 투자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 형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저희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전쟁이 종결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갑자기 원유 증산 관련해서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오케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 뭔가 저기 베네핏을 줄 테니까 생산 한번 해봐. 네. 우리 지금 급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가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인플레이션 진정의 시그널이고 금리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의 또 시그널이니까 분명히 증시가 그때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에너지 가격 하락하면 옥시덴탈도 내려가는데 증시가 반등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옥시덴탈을 만약에 뭐 매수를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S&P 500 ETF를 네. 매수를 하면서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롱숏의 개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옥시덴탈이 이제 주가가 오르다가 뭐 예상치 못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옥시덴탈도 떨어질 때 ETF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팔아서 옥시덴탈을 저가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전에서 이제 투자 전략이기는 한데 뭐 여기서는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요 이제 두 번째 주 에너지 가격 하락, 인플레이션 진정,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증시 반등 시간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실 그거거든요. 네네. 그 시나리오가 더 힘을 얻기를 바라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우려감이 큽니다. 어쨌든 버핏이 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매수했는지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권동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